안녕하십니까 노동자 시민 여러분.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2021년 격변의 시기를 맞아서 체제의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정책 교육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경남연구원의 남종석 박사님을 모시고 세계 경제의 전망과 한국 경제의 미래, 그리고 대구 경북 제조업의 상황, 그리고 어떻게 노동운동 진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로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멀리서 와주신 남종석 박사님 옆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많이 바쁘실 텐데 그래도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정도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00년 이후 그 한국 자본주의 전개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경북 제조업의 상황, 그리고 요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린 뉴딜에 관한 그 필요성과 이제 그 향후 방향, 그리고 그 에너지 체제의 전환과 산업 재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뭐 잘 준비해 오셨죠? 주제 자체가 워낙 큰 주제들인데 예.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짤막짤막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 한국 경제의 전개, 세계 경제 전망과 한국 경제의 전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2000년대 이후에,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자본주의의 더 전개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IMF를 겪고 난 다음에 한국 경제는 IMF로부터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 회복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중국 경제의 성장입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그러니까 부품이라든가 소재, 설비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수요를 했고, 이것이 한국 경제를 성장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이 당시 지금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 경제가 정체 국면으로 진입했지만, 이 당시 한국 경제를 성장을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투자였거든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계속 증진시키고, 그러면서 특히 자동화, 네. 한국의 자동화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1인당 로봇 대수에서뿐만 아니라 설비 자동화에서의 공정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진전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생산성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보면 1인당 혹은 자본 장비율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사용하는 기계의 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자본 집약도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해요. 자본 집약도가 빠르게 상승했다. 자본 집약도가 그냥 대기업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업하고 소기업도 상승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이 사용하는 기계의 양이 증가하면 당연히 생산성이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노동 생산성도 빠르게 증가합니다. 우리 2000년부터 2015년 혹은 18년까지의 전체 노동 생산성 상승률을 집계해 보면,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소위 동유럽으로부터 이렇게 자유주의화된 그런 국가들 있잖아요. 뭐 리투아니아라든가 에스토니아라든가 폴란드와 같이 매우 저발전된 국가들에서 생산성 상승을 제외하면 압도적으로 한국의 생산성 상승률이 높아져요.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 네, 노동 생산성 상승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 생산성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비 투자와 자본 장비율이 증가한 거였고요. 생산성이 상승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도 OECD 주요국 중에서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였습니다. 네. 전체 평균으로 보면 이미 2019년도에 이르면 소위 구매력 평가라고 해서 물가와 환율을 조정하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있잖아요. 네네. 실질임금 상승을 보면 한국은 일본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합니다. 예. 이탈리아나 스페인도 이미 앞섰고요. 심지어 독일은 아니고 영국이나 프랑스하고도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K 뉴딜, K 방역 이렇게 하면서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선전들을 많이 하는데, 현 정부에서 실제로 그와 같은 선전을 할 수 있을 만큼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 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노동자들, 아까 실질임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동조합 강연을 가면 대체로 노동조합이 강연에서 이제 실질임금이 상승했다라고 하면은 2000년이나 2010년대나 지금이나 내 생활은 굉장히 빠듯하고 생계는 굉장히 힘들고 고용은 불안정한데 실질임금 진짜 상승한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일단 있죠. 충분히 그렇게 알거든요. 첫 번째는 고용의 불안정성은 증대했어요.
노동이 갖고 있는 고용의 불안정성은 증대했는데 실질 임금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재화의 양으로 따지는 그 임금을 말하거든요. 예컨대 1990년대 저희 집에는 냉장고가 한 대였는데 지금은 냉장고가 2대예요. 과거에는 공기청정기가 없었는데 공기청정기가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자동차를 2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하나 동거인하고 여러 개를 쓰게 되니까 이제 다른 게 부족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 재활량 자체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재활량 자체가 이것 자체가 실질 임금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일본 노동자들이 쓰는 재화의 양보다 한국 노동자들 평균 노동자들 쓰는 재화 양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이게 실질 임금이 상승했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것이 제조업 그리고 이 제조업의 설비 투자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수요가 대폭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재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최종재. 잠시만요. 그럼 이때 금융위기라 하면은 언제쯤을 얘기하는 거죠? 2009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그러면 세계 경제 전체가 소위 그 L자형 장기 불황으로 들어가거든요. 한번 그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고 이것이 2가지 효과를 낳는데 세계 수요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중국 수요도 감소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 수요가 감소되니까 중국의 성장률도 10% 2000년대에는 10% 성장을 하던 것이 이 2010년대로 들어오면 딱 6%대로 4%포인트 성장률이 하락해요. 더 중요한 거는 중국 기업들이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 부분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시장을 상당 부분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출 자체가 굉장히 감소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한국 경제의 2012년부터입니다. 정당하게 말하면 이때부터 이제 한국 경제 성장이 정체하기 시작하고요. 다르게 말하면 제조업에서의 장기적 구조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는 2015년부터지만 자동차 그리고 전자업종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워낙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그 구조조정 자체보다는 오히려 성장 계기가 있었지만 반도체 부분이나 전자업종이 갖고 있는 특징은 우리 경상북도의 주력 제조업이거든요. 전기와 그 자동차하고 철강, 전자전기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전자전기인데 이 부분은 그 세계 반도체 수요나 전자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불확실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전자전기 분야가? 전기 전자 분야가 전형적으로 그렇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한국 자본주의가 정체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민주노총도 민감하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대기업들의 수탈성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갑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적자 비율로만 따지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의 적자 비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주도하던 기업들이 수출이 정체되어지니까 비용은 소위 임금 비용뿐만 아니라 비용은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은데 매출 가격 자체를 줄어드는 거죠. 가격 상승을 하지 못하니까 시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대략 2019년도 정도가 되어지면 제조업 전체 대기업에서 19% 정도, 18% 정도가 적자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심해질 것 같죠, 그죠? 대기업이 적자가 되면서 매출을 하지 않게 되면 중소기업으로부터 매입 거래에 중간재 매입이 줄어들거든요. 이러면서 산업 전체적으로 불황이 진행되고요. 그러면서 2015년도가 되면 한국 제조업이 역사상 딱 2번째로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2015년도 2015년도에 마이너스 성장하게 되고 그 마이너스 성장의 효과로 기업들의 투자가 대폭 줄어듭니다. 투자율이 한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대략 한 8%에서 10% 투자율을 설비 투자율을 유지했었는데 2016년부터 17년도가 되면 5% 미만으로 투자율이 감소하게 돼요. 감가상각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투자율이 하락하고 당연히 투자가 줄어드니까 뭐가 줄어들겠습니까? 신규 고용 창출이 정체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벌써 한 4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동자 계급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구조조정 속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많은 부분이 어렵고 그런데 실제로 불안정 고용도 많이 증대하는데 이 불안정 고용의 핵심은 자본간 경쟁에서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노조를 공격하거든요. 이거는 전 자본주의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대 이후에 한국 경제가 그런 특징 노동자 계급에 대한 공격들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가고요. 더 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웃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훨씬 심한 데가 유럽 그리고 일본
소위 우리의 주요 경쟁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심한 상태로 전락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오히려 좀 경쟁력이 좀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을 아주 짧게 좀 요약을 해보면 한국 자본주의는 설비 투자와 이제 자본 집약도 향상으로 사실 그 노동 생산성을 높여 와서 지금까지 좀 괜찮게 성장해 왔었는데 201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세계 경제 위기 영향도 좀 받고 그리고 이제 주력 산업에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조금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면서 몇몇 이제 산업 분야에서 이제 구조 조정이라든지 비용 절감의 그 자본 흐름, 자본의 이제 그 공세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특히 2015년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설비 투자율이 이제 8%에서 10%쯤 되던 것이 5%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점점 더 신규 고용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노동자들이 거기에 대해 저항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자본의 입장을 따르는 이제 국가의 차원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이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그런 것이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에 약간 좀 일관된 상황이다. 이 정도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